최상목 대행이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범이에요. 유시민 작가의 오늘자 칼럼이 화제입니다. 이제 최상목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결국 이 국면이 어떻게 될지 유시민 작가의 분석 안내드리며 먼저 주요 부분 전문 그대로 보호드립니다.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면 거부했다면 야당이 즉각 탄핵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덕수처럼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란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게 뻔하다. 왜 둘만 임명했을까?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과 절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내란 범들을 보호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 그런 점에서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해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를 불러들였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어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이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이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공범일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계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네, 저도 공범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여러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의 합리적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차관보한테 맡겼다.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지금. 그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거기 보면 그 비상입법기구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방사 벙커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국보위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상목 보고 너 돈 만지는 부서니까 네가 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지 서울법대 출신이야. 근데 그거를 모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차관보한테 맡겼다. 차관보도 못 봤대. 차관보도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라는 얘기는 다 했어. 예비비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를 위한 예비비인지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야.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 왜 숨겼을까?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그 쪽지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는 없어 나는. 그러나 그렇게 그 심야에 국회가 그 해제 결의 의결을 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뭐 다른 뭐 금융기관장들하고 모인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날이고 그날 밤에 12시 무렵에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고 무슨 말을 했냐 이거야. 되게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씨가 계속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대행을 맡은 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국회 몫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의무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고 한덕수 씨는 명백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복귀 돕는 쪽으로 행동을 했고 최상목 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가다가 만약 그 쪽지에 기재된 내용, 그게 이제 국헌문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국회를 폐지하고 그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협조하는 거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네. 그거는 중요임무종사예요. 그렇죠. 중요임무종사. 그러니까 내란범은 세 등급이 있잖아요. 네. 최고 등급이 수괴. 이 수괴는 군사 반란까지 추가되면 사형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 반란 적용을 안 하면 최소 무기잖아요. 네. 그럼 중요임무종사는 이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중형이 선고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가벼운 3단계가 부하수행이거든요. 부하수행은 적극적인 의지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 제가 볼 때는 만약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만약 기재부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거의 중요임무종사라고 봐야 돼요. 공범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줄 타기를 하는 이 최상목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답답한 국면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유시민 작가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민심은 중력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을 사병처럼 부렸다.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주변 숲에 철조망을 깔았다. 마치 농성하는 무장 테러 집단처럼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의 관저 농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은 1월 3일 관저 전투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길로 걷고 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법원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크게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확률을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의 헌재 파면 결정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최상목이 어떻게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란 진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우여곡절을 더 겪을 뿐이다. 최상목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 진압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다.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그 자신이 제일 잘한다. 공범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난동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윤석열 체포에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다. 나라의 혼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야 처벌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의 운명이 비참할 것이란 예언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특히 최근 체포 시도가 실패한 것은 너무 화가 나지만 결국 이 건으로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더 높아졌다는 것과 금일 체포건이 공수처에서 넘어오는 걸 보면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 힘의 한 축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물론 체포 시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되지만 경찰이 제대로 체포만 한다면 불안한 시민들도 많이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힘들겠지만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